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1번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배경부터 현재 언급되는 논란들까지 모든 정보를 팔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닌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의 정보를 알아가는 도구로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앞으로는 이 후보라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준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지통말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5남 4녀 중 7째로 태어났지만 누나 둘이 요절하며 5째가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이 후보는 중학생 때부터 소년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왼쪽 손목 관절이 으깨져 이후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한편 소년공 시절 이 후보는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집안 생계로 인해 학업에 대한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여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이른 나이 소년 등과 이후 연수원 성적도 3할 안에 들어 판검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이 후보는 인권 변호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곧바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특히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일을 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 시민들과 국내 최초 2만 명의 주민 발의 조례를 하였지만 47초 날치기로 인해 심의 자체가 거부되어 이 후보는 울부짖었고 당시 이 후보가 찍힌 사진은 많은 성남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건만 변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6년 5월 자신의 조카가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 여자친구 모녀를 살해한 사건을 변론하였고 2007년 3월 이종 조카가 성남시 중학교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 조직원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4건의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 성남시립병원 건설 실패 이후 2006년 지방선거 즈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당시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낙선되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통합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갑에서 낙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2일 마침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의 활동을 보자면 우선 취임 직후 곧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의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임 정부 시절 성남시 부채액은 6,642억이었으며 성남시 긴축재정으로 2014년 마침내 1,180억의 부채만 남게 됩니다. 2013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3년 6개월 만에 종결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로 고층에 위치한 시장실을 저층으로 옮기고 CCTV를 설치하였으며 시민들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였고 시립의료원 건설,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건설 등 신서민 정책을 심지어 건설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공기관은 공공발주 시 시장거래보다 비싼 표준 품셈이라는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 후보는 이러한 중앙정부 지침에 반대하여 여러 계약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1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19대 대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한 이 후보는 2018년 3월 15일 성남시장을 사퇴합니다. 같은 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 후보는 불법 계곡 단속 집행, 경기도 신의료체계 설립, 공공배달 어플인 배달특급 개발 등의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청년통장 등의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7월 1일 비대면 출마 선언 이후 2021년 10월 25일 도지사직 사퇴, 11월 11일부터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출시하며 20대 대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현재까지의 과정을 알아봤는데 지자체장 시절에 높은 공약 이행률, 활발한 소통과 본인 홍보, 자수성가를 이뤄낸 배경, 민주당계 최초 TK 출신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의혹들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사칭죄 이력이 있습니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기획 취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 녹취를 할 때 PD의 검사 사칭에 가담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그 외 음주운전 1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 당시 가천대 비하 발언 사건입니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이후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발생하여 2014년 이 후보는 표절을 인정하고 석사학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부산에서
가천대를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통해 가천대 관련 학생 및 교수진의 분노를 쌓았습니다. 세 번째, 형수 욕설 논란이 있습니다. 2014년 초 이 후보가 셋째 형의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유출되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집안 사정이 껴있기 때문에 단순 녹취록으로만 잘잘못을 따지긴 어렵지만 발언에 포함된 단어 선택이나 내용이 대단히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무상교복 반대위원 명단 공개 논란이 있습니다. 2017년 성남시 의회는 이 후보가 추진하던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비 예산안에 본회의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반대표를 제출한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비밀 투표 원칙을 깨고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의원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활동가 B씨와의 논란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19일 성남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남시 시민활동가 B씨를 고발하였습니다. B씨는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지원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B씨가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출석에 불응하고 페이스북에 수차례 자살함시 글을 게재하여 경찰은 B씨의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 조치시켰습니다. B씨가 고발한 것이 이후 큰 논쟁으로 이어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총 25명의 시민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남FC 후원금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들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고발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사표를 내며 재조명되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당시 성남FC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 포착되었기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이러한 정황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 논란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A시행사는 2021년 6월 기준 해당 부지 개발로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6월 자본금 1만 원으로 설립되었던 A사는 2017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분양으로만 약 488배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A사가 낙찰받을 때만 해도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의 용도는 업무 상업용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가스공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라며 주거용으로 부지가 바뀔 것이라는 여론을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2017년 경기도와의 협의로 해당 부지 대부분의 주거용 용도 변경을 승인해 주었고 용적률을 560%로 상향시켰습니다. 이후 500여 가구의 아파트와 160여 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A사가 이 공사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기에 여러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30m 옹벽 아파트 인허가 논란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은 본사 이전으로 백현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47%로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며 나머지 53%의 부지를 공원과 연구개발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처음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지고 민간 주도로 개발하게 됩니다. 매각 이전 성남시는 공공성 부족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 용도 변경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후 현재 용도 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 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토지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등의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던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두 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가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바로 앞에 지어지게 되어 안전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는 사업 부지가 비행고도 제한으로 인해 30m가량 땅을 파 부지를 조성했고 이에 옹벽이 높아져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일각에선 이 후보의 선대 본부장 출신인 김모 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민간 시행사의 대주주 기업에 영입되고서 3개월
3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9번째,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 논란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출마 공약으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과 성남시 주도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 도시를 주장하였고, 이후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개발 사업 이익 중 상당 부분이 특정 개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A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어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로 부상하였습니다. 10번째, PD 및 진행자 압박 논란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성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는 방송 전 SBS 본부장, 책임 프로듀서, 사장 등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상중 측에게도 연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의 내용을 떠나 정치인이 방송 전 언론에 연락을 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1번째, 경기도 정책 홍보 논란이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25개 출자 출연 기관의 광고비가 260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2020년 광고비로 413억 원을 지출하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광고는 재난기본소득 안내 광고, 기본주택 홍보 광고, 지역화폐 홍보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번째, 경기지역화폐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는 코니아이를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하여 경기지역 시군의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 운영, 카드 신청 발급, 고객 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시켰습니다. 인천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선불 충전금 운용과 낙전 수익 관리를 직접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지자체로 귀속하는 반면 일각에서 코니아이는 선불 충전금 운용과 낙전 수익 관리를 직접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해 의혹이 생겼습니다. 13번째, 재판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후보의 소송에 유명 로펌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과 전 대법관 등 30여 명의 변호인단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보도되어 무료 변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변호사와 이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4번째, 공공기관 기습 이전 발표와 노동자 이주 논란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주요 7개 기관의 북동부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이동하게 되는 직원들 대다수가 어떤 사전통보, 협의가 없는 채 이주하게 되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주와 관련해 북동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추경, 날치기로 과감히 통과해야 한일 합병된 건 미국의 승인 때문이다 등의 발언 논란, 장남의 도박, 성매매 및 군 복무 중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의 관련성 논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 성남의제 21의 지원금 의혹 등이 현재 대선을 앞두고 언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언급되는 논란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이후 그에 대한 생각은 필요한 정보들을 더 찾아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시절 특정 사건에 대한 변론이 논란이 되는 것은 변호사 직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두 번째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